이지혜의 시네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고요. 저도요. 누구나 금요일에는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이고 아주 네. 맞춤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은 재개봉하는 명작 2편 골라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첫 번째 소개해 주실 영화 뭘까요? 네, 첫 번째는 1961년도에 개봉했던 와, 전설적인 영화죠. 전설적인 영화. 아마 영화를 안 보신 분도 제목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네. 61년도 작품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내가 과연 이 작품을 끝까지 제대로 보았는가 맞아요. 이런 의문이 드는 작품 중에 네. 하나입니다. 이게 뭐 워낙에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고 스토리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오드리 헵번의 그 아름다운 그쵸. 모습은 다 기억하시겠죠. 네. 블랙 미니 드레스를 입고 네. 진주 목걸이와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죠. 이제 티파니라는 보석상 앞에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을 보는 그 오드리 헵번의 모습은 아마 영화를 안 보신 분도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이 영화 속에서 오드리 헵번은 홀리 고 라이틀리라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폴이라는 가난한 작가 지망생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제 일들이죠. 물론 당연히 둘이 사랑에 빠지고요. 네. 홀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여성이에요. 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화려한 이제 사교 생활을 하고 파티에도 초대받고 인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시골에서 아주 어렸을 때 올라와서 힘들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부유한 삶을 동경하고 이제 신분 상승의 꿈이 있어요. 굉장히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네. 뭐 그런 여성에게서 풍길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고 라이틀리라는 이름이 고 라이틀리 여기저기 가볍게 어디든 간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름처럼 굉장히 나비처럼 가볍게 팔랑팔랑 마치 이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요정처럼 지내는 그런 여성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폴이 반한 거죠. 폴 역시도 가난한 이제 작가고 왜 작가는 늘 가난하게 그려질까요? 참 슬픈 일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고 라이틀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네요. 네. 홀리 고 라이틀리.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그 작품 속의 이름인데, 네. 오드리 헵번은 홀리 고 라이틀리, 조지 페파드가 연기한 폴 바르작. 네. 그럼 어떤 인물일까요? 굉장히 뭔가 결핍이 많은 두 맞아요. 여성과 남성인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홀리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직업이 없어요. 그냥 부자인 남성들과 함께 파티에 가거나 네. 저녁 식사를 하면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니까 뭐 일상이 불안정하죠. 그리고 폴 같은 경우에도 가난한 작가 지망생이 뉴욕의 아파트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에게는 이제 부유한 연상의 여성 후원자가 있어요. 네. 애인 같기도 하고 후원자 같기도 한 그 여성에게서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집세도 내고 이제 글도 쓰고 하고 있는 거죠.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닮아있는 삶을 맞아요. 살고 있는 두 사람이네요. 두 사람이 굉장히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는 그런 인물인데 이 원작 소설이 있어요. 트루먼 카포티의 단편 소설인데 네. 이 홀리라는 인물이 트루먼 카포티가 워낙 어린 나이에 이제 작가로 크게 성공하고 이제 40대에는 뭐 이미 백만장자였기 때문에 당대의 아티스트가 굉장히 교류가 많았대요. 거기서 이제 마릴린 먼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이 홀리라는 캐릭터를 마릴린 먼로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 네. 그래서 영화 했을 때도 처음에는 오드리 헵번이 아니라 원작자는 마릴린 먼로를 원했다고 네. 합니다. 네.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캐스팅의 같아요. 비화가. 네, 뭔가 땅에 발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둥둥 그러네요. 떠다니는 느낌이 있는 캐릭터거든요. 네. 와, 이게 신분 상승을 꿈꾸는 젊고 아름다운 남녀의 이야기는 사실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늘 네. 어떤 드라마의 이제 단골 소재이고 네. 지금도 여전히 뭐 많기도 한데도 이 영화가 명작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홀리라는 캐릭터를 묘사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생동감이 있고 홀리는 이제 뉴욕에 갓 이사 온 폴에게 여러 가지를 막 알려주거든요. 폴은 처음에 와서 이제 예를 들면 택시도 못 잡아요. 네. 뉴욕 택시는 지금도 악명이 높지만 그때도 정말 잡기가 힘들었는데 홀리는 정말 깡 마른 몸에 소녀 같은 외모지만 휘파람 단번에 불어서 네. 택시를 확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폴보다 더 뉴욕이라는 곳에 익숙하고 많은 면에서 폴을 좀 리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또 폴이 봤을 때 홀리는 너무 세상을 몰라요. 그렇게 부유한 남성들과 어울리지만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얼른 깨닫고 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네. 늘 실현 불가능한 꿈만 꾸고 있다라고 폴이 이제 할 생각을 이야기인가요, 하는 거죠. 이게? 폴이 되게 부유한 여성으로부터 폰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가의 특권이죠. 그렇죠. 그 두 인물을 굉장히 좀 디테일 있게 묘사를 네. 되게 잘했다는 점. 그리고 그 극 중에 보면은 네. 고양이가 등장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오드리 헵번의 그 인상이 약간 고양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고양이에게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점이 좀 독특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굉장히 귀여운 치즈 고양이가 나오는데 네. 막 우유도 주고 잘 챙겨주지만 이름은 지어주지 않아. 왜냐면 본인은 이름을 지어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홀리가. 나는 원하는 집을 가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홀리의 집을 보면 고양이만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어요. 막 이사 온 사람처럼 네. 상자가 여기저기 있고 거의 아무런 물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곳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저 높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갈 때까지는 모든 게 임시다라는 네. 것을 이 고양이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곧 홀리를 뜻하기도 해요. 홀리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늘 파티를 열고 부유한 남성들과 어울리니까. 근데 그들을 표현할 때 홀리가 쥐라고 표현을 해요. 늘 나에게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한다. 네. 나에게서 뭔가 젊음일 수도 있고 미모일 수도 있고 홀리의 사랑스러움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표현하니까 고양이가 맞죠, 홀리는. 네. 그래서 아마 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홀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는 이 고양이가 유일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름도 안 붙이고 정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비 오는 날 이제 고양이가 사라지니까 없어지니까 네. 그걸 찾기 위해서 비를 다 맞아가면서 엉엉 울면서 뉴욕 시내를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홀리 역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고양이가 곧 나라는 것을. 그래서 네. 귀여운 고양이를 통해서 이 홀리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고독 같은 것들을 표현해 주고요. 이 홀리라는 인물은 아까 마릴린 먼로 얘기도 했지만 이 원작자인 트루먼 카포티의 어머니에게서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은 인물이에요. 네. 홀리가 고 라이틀리라는 이제 예명을 지어서 뉴욕에서 생활하지만 원래 이름은 룰라 메이거든요. 근데 이 룰라 메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이제 릴 메이라고 네. 어머니는 릴 메이라는 이름인데 홀리처럼 10대에 이제 집을 나온 뒤에 대도시에서 부유한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전전을 하다가 어린 카포티를 낳은 거죠. 그리고 카포티를 낳은 뒤에도 그 신분 상승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카포티를 버려두고 이제 정말 실제로 부유한 사업가와 결혼을 해요. 네. 영화 속에서는 브라질 사업가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도 남미에서 온 사업가와 만나서 사랑에 그래요? 빠져서 네. 결혼을 하고 그래서 다시 카포티를 데리고 와서 키웠거든요. 근데 결국에도 그 사업가의 사업이 불안정해지니까 어머니가 다시 가난해질 것이라는 공포를 참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카포티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쓰게 된 거죠. 네. 그 원작자인 카포티라는 작가를 둘러싼 네. 그 작가의 세계 안에 있었던 여성이 네. 이 작품의 모델이 되었었던 맞아요. 거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출판업도 하고 있어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제목을 짓는 작업이 굉장히 고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 제목이 티파니에서 아침을이잖아요. 네. 이 티파니는 사실 보석 브랜드잖아요. 네. 이렇게 이걸 과감하다 해야 할까요? 네. 어떤 의미를 되게 담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티파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홀리가 영화 속에서 예. 티파니에서 파는 어떤 비싼 보석을 좋아한다기보다는 티파니라는 이 공간 자체를 좋아해요. 거기에 가면 아무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나는 티파니 같은 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보석상이 가지고 있는 부유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이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원작자인 카포티가 이런 걸 쓰겠다라고 했을 때 네. 단편인데 이때 시작은 잡지 패션지에 연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바자에 이제 연재하기로 했는데 바자에서 이제 거부한 거예요. 왜냐면 티파니라는 이제 거대한 광고주가 네. 이걸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내용을. 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잡지사에서 이제 연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카포티는 코웃음을 치면서 얘기를 했죠. 내 책이 나가면 조만간 티파니가 내 책을 거기 자신의 그 보석상 이제 쇼윈도에 장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죠. 네. 사실 티파니라는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이 영화를 생각하지 않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샤넬이었어요. 만약에 또 느낌이 달랐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달랐겠네요. 그렇죠? 예. 네. 티파니가 아주 맞춤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네. 되게 특이했던 점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작가님께서 기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카포티가 초반에 마릴린 monroe를 연상하면서 이 작품을 썼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만일에 네. 오드리 헵번이 아니고 마릴린 monroe가 주인공이었다면 작품은 또 어땠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굉장히 또 달랐을 것 같아요. 마릴린 monroe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육감적인 육체파 배우라는 말을 요즘은 안 쓰는데 이 말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홀리는 오드리 헵번이 연기한 홀리는 여성이라기보다는 소녀에 가까워요. 이때 이미 오드리 헵번 나이도 30대였지만 너무 깡 마르고 몸에서 약간 좀 어떤 섹시한 느낌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사랑스러운 느낌이 더 강했죠. 사랑스럽고 네. 요정 같은 요소를 잘 살렸는데 마릴린 monroe가 쓰면 너무 분위기가 섹시해서 너무, 네, 좀 위험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험한 영화가 될 수도 네. 있을 뻔했네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이 아니라 위험한 티파니에서 약간 저녁을 느끼. 아침이 아니라 저녁을. 네, 그럴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 제목이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어서 네. 이 아침의 의미가 진짜 모닝 이 아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그럴 같은데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네,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석상을 바라보고 있는 오드리 헵번의 그 장면도 거기서 이제 크로와상과 커피를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밤새 파티를 끝내고 이제 티파니 앞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파커님께서 티파니에서 아침을 극장 말고 TV로 자주 보다가 2016년쯤 재개봉해서 그때 영화관에서 처음 봤네요. 지혜 기자님의 영화 소개가 흥미진진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6243번, 44번 쓰시는 분, 티파니에서 아침을 하니 오드리 헵번 문 리버가 생각나네요. 영덕에서 어플로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셔서 바로 그 음악을 들어볼까 합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오드리 헵번의 노래로 문 리버 듣고 올게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오드리 헵번의 노래로 문 리버 함께 들었습니다. 배우들은 굉장히 참 감성이 풍부해요. 네. 네. 뭔가 이렇게 촉촉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야기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 장면 한 장면에 그 주인공이 느꼈을 어떤 감정 같은 게 이 장면이 네. 어디에 등장하죠? 이제 중간에 폴이 우연히 이제 창가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홀리를 보며 반하는 순간, 그러니까 매력 발산 타임에 제대로 이제 매력 발산을 한 거죠. 매력 발산 타임에 네. 문 리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음악도 음악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창가에 살짝 걸터 앉아서 오드리 헵번이 그 약간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나요? 아니면 보트넥 티셔츠에 네. 이제 시가렛 팬츠를 입고 네. 이제 다나를 신고 그리고 지금 번을 그렇게, 번을 또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입고 나가도 너무 너무 멋있죠. 예쁘죠. 네. 이 영화를 볼 때 이제 많은 또 여성들은 그 오드리 헵번의 패션에도 굉장히 그쵸. 주목해서 봤는데 네. 지금 하더라도 진짜 너무 맞아요. 아름답고 사실 네. 국내 여배우들과 음. 또 혹은 결혼식장에서 네.
한 번쯤 오드리 헵번 패션을 맞아요. 시연해본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뭐 큰 번을 이제 올린 머리도 그렇고.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제가 좋아하는 용어는 아닌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가 지향하는 체형이 네. 뼈말라 체형이라고 하죠. 굉장히 무슨 그런 마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깡 마른 그런 네. 체형을 원하는데 네. 여기에서의 오드리 헵번이 딱 그렇죠. 딱 그렇죠. 네, 그래서 지방씨가 디자인한 옷들을 이제 입고 나오는데 지방씨와 오드리 헵번은 워낙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오드리 헵번에게 정말 맞춤한 의상들을 많이 제공을 했고요. 지금은 영화 속에서 브랜드 PPL이 정말 흔해졌지만 네. 이 영화가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방시라는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영화에 본인의 옷을 이제 차용한 것은 이 영화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방시 뿐이겠습니까? 티파니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패션을 보는 재미, 60년대 당시에 뉴욕 풍경이 어땠는지를 감상하는 그 재미, 네. 그리고 사실은 요즘 영화에서는 이런 식의 달달한 낭만과 사랑 이야기가 맞아요. 잘 없죠. 특히 요즘 한국 영화에서는 로맨틱 코미디를 거의 만들지 않고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좀 만나보기 힘든 장르가 되어서 그래서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지만 지금 현재 스크린에 걸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로맨틱 코미디에 수요가 있고 원하는 관객들이 있는데 현재는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옛날에서 명작 이제 중에서 가져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시점에 네. 1961년 작품이지만 다시 재개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화 넘어가기 전에 기자님 이 영화 네. 전체적으로 기자님의 평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이 영화는 사실 이미지적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패션 필름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엄청나게 쓸쓸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홀리는 왜 저렇게 살아? 이런 말이 절로 나오실 분들이 있을 텐데 부자와 만나서 결혼하겠다라는 꿈을 가진 여자가 천진난만하면 네. 비극적일 수밖에 없죠. 네, 그 네. 꿈을 이루기도 힘들 뿐더러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든 해서 브라질 사업가를 만나요. 브라질에서 부유한 사업가를 만나고 본인의 가진 매력으로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하고 청혼까지 받아요. 네. 결혼도 하기로 해요. 폴과는 근데 어떻게 마음속에서는 폴을 사랑하고 네. 있죠. 그리고 폴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줄 수가 없으니까 불을 이제 홀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데 너무 정말 마음 아프게도 과거에 이제 홀리가 저질렀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부유한 사업가 결혼하지 못하게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리는 계속 뉴욕을 떠나겠다. 나도 브라질에 가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폴을 미치게 만듭니다. 네. 폴을 아니 여기서 나랑 같이 있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라고 얘기하지만 거절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폴은 얘기를 하죠. 인생은 파티장이나 티파니 같은 보석상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있다. 그걸 빨리 깨달아라. 라고 외치지만 홀리는 다시 폴을 떠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원작 소설과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화에서는 다시 돌아와요. 오드리 헵번 비를 막 맞으면서 네. 뛰어서 폴과 이제 키스를 하면서 디 엔드가 뜨면서 네.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나요. 네. 근데 원작 소설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결국에는 떠나요. 이제 홀리는 네. 떠나고 폴이 이제 10수년이 지나서 성공한 작가가 돼서 옛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홀리는 어떻게 됐을까? 잘 살겠지 하고 소설은 끝나요. 결국 만나지 않는 것으로. 잘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소설을 읽은 독자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쓸쓸하고 어떻게 좀 비정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는 네. 그런 영화인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네. 이 영화를 생각하면 늘 좀 쓸쓸한 게 부자를 만나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모순적인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너무 세밀하게 재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홀리가 계속해서 파티에서 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너무나 요정처럼 살고 있지만 그 내면이 얼마나 공허한지가 영화 안에서 잘 드러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포착해서 보시면 좀 더 깊은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영화,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 함께 우리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두 번째 영화는 이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뽑은 키워드로 또 준비한 영화라고 네. 하던데 어떤 영화일까요? 키워드는 오늘은 재개봉이죠. 이 영화도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데요. 네. 1998년에 개봉했던 트루먼 쇼예요. 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미 트루먼 쇼도 네. 지금 거의 이제 30년 전 영화가 정말 그렇게 오래됐다고요? 되어버렸어요.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네. 이 영화는 지금 보셔도 세월의 어떤 실감을 전혀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정말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지금 현재와 너무나 일치하는 맞아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영화 내용은 이제 시헤이븐이라는 곳에 사는 평범한 보안회사 직원 트루먼이 주인공인데요. 트루먼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둘러싼 모든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막 진지하게 아내랑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광고 멘트 같은 걸 막 읽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네. 네. 그리고 뭐 평소와 달리 이제 평소에 늘 가던 루트로 이제 회사를 가는데 좀 기분이 이상한 누가 나 보는 것 같아. 이래서 기습적으로 좀 다른 건물을 가봐요. 한 네. 번도 가보지 않은. 근데 그 건물은 안에 텅 비어 있고 세트장 같아요.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트루먼이 지금 너무 이상하다. 나 여기서 벗어나야겠어. 여기 떠나야겠어라고 이제 결심하고 물 공포증을 이겨내면서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번번이 실패해요. 네. 그래서 트루먼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을까라는 이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다시 보고 싶어요. 진짜 이게 개봉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일단 너무 놀랐고 당시에 사실 만약에 내 삶이 누군가로부터 관찰을 당하고 있다. 네. 그리고 누군가의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조작으로 예를 들면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런 주제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맞아요. 저런 일이 가능하다고? 네. 좀 어떻게 살지? 그런데 지금 이 영화를 다시 되돌이켜보면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맞아요. 타인에게 생중계하는 삶을 살고 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재개봉돼서 만약에 처음으로 이 영화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네. 그리고 혹은 뭐 보셨던 분들도 되게 새롭게 다가올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일단 뭐 텔레비전이라는 점 이제는 올드미디어가 돼버려서 이게 TV라는 점만 제외하면 그냥 지금 뉴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맞아요. 모두 다 벌어지고 있죠. 트루먼 쇼 같은 이 리얼리티 쇼는 이제 흔하디 흔해서 별로 화제도 되지 않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모두가 SNS에 스스로 리얼리티 감독이자 쇼를. 기획자이자 출연자가 되어서 본인의 리얼리티 쇼를 올리고 네. 그걸 광고하고 그 안에서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 사고 맞아요. 그러니까 트루먼 쇼에서는 정말 과장되었다라고 표현됐던 일상들이 지금 그냥 우리한테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새삼 오싹해진 지점이 트루먼은 자신을 둘러싼 게 가짜라는 걸 인지하고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네. 아주 어렵지만. 근데 우리는 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계속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네. 우리는 어디로 벗어나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다시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의미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와, 정말. 갑자기 진짜 오싹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공포 영화는 아닙니다. 네, 주인공 이름이 트루먼이잖아요. 네. 이것도 의미가 좀 숨겨져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일단 이 리얼리티 쇼가 만들어낸 가짜 세상에서 오로지 트루먼만이 진실한 감정을 느끼는 진짜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트루맨에서 트루만이라는 이름을 이제 만든 거죠. 네. 그 영화를 보면 그 하나의 진짜 엄청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어떤 주 조정실에서 어떤 감독이 지휘를 네,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이제 크리스토프 감독으로 나오죠. 네.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일단 트루먼이라는 이름처럼 크리스토프라는 이름에 또 뜻이 있죠. 본인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프의 이름에도 크라이스트가 들어가 있고 또 시헤이븐이라는 트루먼이 살고 있는 그 곳의 이름도 노골적으로 헤븐을 천국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루먼에게 신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서 트루먼이 사는 곳도 만들어내고 트루먼에게 특별한 삶을 줬다고 자부하는 일종의 자신이 트루먼의 창조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인자한 창조자나 신은 아니에요. 트루먼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거의 목숨까지 위협될 만큼의 큰 위험을 야기시키기도 하는 굉장히 잔인한 창조자인데요. 이 크리스토퍼 자체가 이 트루먼 쇼에서는 텔레비전 쇼라는 이제 올드 미디어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SNS나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들,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크리스토퍼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쇼를 만드는데 작은 나라의 생산량과 맞먹는 예산이 투입됐다. 그리고 도시 하나 규모의 세트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은 이런 거 필요 없죠. 네, 그렇죠.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 네, 좀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이름에도 다 그런 어떤 속 의미가 다 네. 있었었군요. 이거 굉장한 영화라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드는데 네. 사실 그 크리스토프 감독이라는 그 영화 속에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이 감독은 네. 마치 자신이 트루먼에게 이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 세계를 만들긴 했지만 진짜 행복이 뭐지라는 걸 질문하게 하는 그런 맞아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 행복이라는 것이 뭐 위험이나 불안이나 실수나 실패, 걱정 이런 게 전부 다 제거가 된다면 우리의 삶을 과연 행복한가? 네. 그 지점을 저는 좀 되게 오래 고민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트루먼을 보면 그런 생각이 트루먼의 들죠. 삶을 보면 네. 트루먼이 왜 그렇게 자신의 세계를 떠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면 아마 그런 게 느껴질 텐데 제일 진짜 가슴이 아팠던 거는 트루먼이 여러 차례 이 세계를 떠나려고 시도하잖아요. 네. 실패했다가 또 다시 시도하고 근데 절대 떠나지 못하게 크리스토프 감독이 여러 장치를 만들었던 그 점도 제발 네. 제발 좀 어디 탈출구라도 있어라 하는 마음으로 봤던 지점인데 맞아요. 어떤 장면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방금 제발 좀 있어라 한 게 네. 그 트루먼 쇼를 보던 시청자들이 했던 바로 그 말이죠. 그 멘트죠. 그 네. 생각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일단 처음부터 떠날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려고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를 바다에서 잃게 만들어서 물 공포증을 일단 심어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첫사랑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제 탈출하려고 할 때에도 뭐 비행기 예약이 안 되게 한다거나 뭐 그럼 난 버스로 육로로 가겠어. 버스를 이제 고장내서 네. 못 가게 한다거나 또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다시 되살려가지고 트루먼이 못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뭐 악마의 편집이나 무리수라고 비난받을 그러네요. 그런 짓들을 이제 서슴지 않았죠. 네. 아니 방금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의 그런 멘트가 사실은 이 장면을 마치 뭐 저녁 8시 이들 드라마 시간 맞춰놓고 보는 맞아요. 시청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 얼른 틀어봐. 지금 트루먼쇼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들도 삶이 있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웃이 트루먼의 이웃인데 트루먼의 삶을 보면서 그냥 뭐랄까요. 그 하나의 대상으로서만 그걸 소비한다는 네. 지점이 굉장히 좀 섬찟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네요. 부분이 정말 영화의 가장 서늘한 부분이었고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보고 있으면 트루먼을 일단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시청자들도 시청자라는 옷을 입고 나면 네. 그런 영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만 남아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간편해지는 거죠. 영화 안에서 실비아라는 이제 트루먼의 첫사랑은 어떻게든 트루먼을 거기서 구해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그렇게 행동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네. 반응하는 건 너무 쉽죠. 그러니까 뭐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이 쇼를 보면서 그냥 채널을 돌리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제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는 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어떤 네. 소비자들의 행태 또한 꼬집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정말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댓글과 같은 형태로 드러나는 건데 나는 숨어져 있고 나는 그냥 리액션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도 엄연한 인간이고 어떤 삶이 있고 그 사람의 서사가 있다는 걸 그냥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공격의 대상이 된다거나 그냥 네. 아무 말 해도 상처를 받지 않을 거야라는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맞아요. 다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지점은 네. 트루먼이 과연 이 가짜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네. 이거 스포라고 봐야 될까요? 30년 지났지만 30년 지났으니까 스포는 괜찮겠죠? 아니지 않을까요? 괜찮겠죠? 네.
어떻게 벗어나고요. 됩니까? 네. 그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들도 막 우리 트루먼 응원해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진짜 삶을 살 수 있겠지 해서 막 마지막에 이제 트루먼이 떠날 때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을 해요. 네, 네. 근데 이 영화의 정말 탁월한 지점은 그 이후죠.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을 닦고 딴 데는 뭐 해? 이러면서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오싹해지네요. 그 감동이 너무나 쉽게 휘발될 수 있고 그냥 소비자로서 또 소비만 할 뿐이다라는 이 드라마는 것으로 이제 끝났어. 네, 이렇게. 그렇게 영화가 끝나는데 정말 그 부분이 이 영화의 굉장히 탁월한 지점이었죠. 저 그때 진짜 오열했거든요. 어. 마지막 그 탈출구를 찾았을 때 진짜 네. 오열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그때 이 트루먼을 연기했던 짐 캐리의 표정은 저는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지점은 만일에 진짜 트루먼이라는 그 인물이 정말 존재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트루먼이 이런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내 삶이 사실은 농락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트루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살면서 어느 정도 후회할 때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트루먼에게? 네. 내가, 아, 네. 왜냐면 살면서 물론 행복도 있겠지만, 괴로움, 불안, 본인이 원했던 그것들이 이제 부딪혀 나가면서, CA분이 정말 천국이었구나. 이런 생각할 기자님, 때가 있지 우리 않을까 세상에 너무 생각합니다. 닳고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올 수도 있고. 네. 아니, 저는 그렇지 않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되게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셀러브리티니까, SNS 하면서 공부하고 잘 살지 않을까. 기자님 최고예요. 그래, 어떻게든 우리 긍정적으로 살아나가는 트루먼을 응원하면서 네. 오늘 이 영화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지의 시네토크, 오늘은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의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리고 피터 위어 감독의 트루먼 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영화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849번 쓰시는 분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다수 사람들에 의해 이렇게 조종되고 조롱받을 수 있다는 점에 정말 충격이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비슷하게 영화 감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재개봉하는 두 영화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못 볼지도 모르니 미리 인사하죠.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영화 트루먼쇼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루먼쇼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드라이브 전해드려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